그 대표의 발언은 그냥 일반적인 정황 증거가 아니고 명백한 현실 증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증언한 거잖아요. 네. 저거는 징역 2년의 판례가 있어요. 대표가 증언한 거예요. 나한테 직접 부탁했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명백히 법 위반. 그지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라도 그걸 조사해야 이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통제도 어려운 거예요. 명태균 씨를 감옥에 가두면 일단 입을 하나 막을 수 있었는데 이준석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구체적인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통화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거보다 훨씬 더 핵폭탄급이에요. 열 팀만 그날 이렇게 라운딩 잡히신 게 아니고 예. 태릉 CC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열 팀이 이제 대통령 예. 골프 때문에 앞뒤로 취소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 아 대통령 컴퓨터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취소했으면 큰 문제예요. 오. 대통령 때문에 이게 앞뒤 팀을 만약에 대통령 때문에 취소시켰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이거는 아주 큰 문제예요. 탄핵 사유야. 탄핵이요? 왜 쓸데없이 방탄을 하냐고. 난 저 국방장관부터 저 책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약이 오르고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 출근 시간도 좀 늦춰지셨을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능을 보는 많은 우리 또 수험생들이 있으실 텐데 떨지 마시고 생각보다 또 수능 점수 별로 이렇게 인생에 아주 결정적이진 않은 그런 거니까 네, 오늘 혹시 뭐 조금 시험 생각만큼 안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순서는요. 뭐 대단한 분들이 항상 나오는 그런 날이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이슈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사전에 어떤 게 제일 관심 있냐 이렇게 좀 여쭤보니까 또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가장 관심 많으신 우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일 있는 예. 거 여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뭐 일간에서는 세계 재판이 될 것이다. 세계 재판까지 갑니까? 뭐 그런 정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선거법이 무슨 세계지? 세계 재판까지 가요. 그 공직자 선거법 가지고 뭐 네.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저도 좀 웃겼어요. 판결도 대략 뭐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예측할 수 거죠. 없어요.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세 분의 전망을 좀 들어보려고. 윤상이 잘못된 예측했다가 우리 내적으로는 아주 그냥 80만 박살났죠. 원. 박살 아니 났죠. 그 훌륭한 사람이야. 네. 우상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반갑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무죄로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선거법 재판을 저도 전과 이범이고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법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많아요. 정과 이범이에요. 예, 80만 원짜리. 하나 70만, 하나 8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례를 연구했겠어요. 제가 네. 재판을 받으면서. 네. 요거는 이제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죄거나 서서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면탈시킬 정도의 혐의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국회의원직을 면탈시키는 그런 선거법상의 사례들은 네. 명백히 예를 들면 이제 학력을 위조하거나 음. 병력상을 위조하거나 네. 그다음에 상대방을 예를 들면 근거 없는 사실로 네.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숨겨놓은 재산이 뭐 100억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그것 공개적으로 네. 그런 경우만 옷을 벗겨. 네. 네. 근데 뭐 누구 몰랐어 이런 걸로 옷을 벗기지는 않아요. 네. 그래요. 혹시 말 나온 김에 전과 있으신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뭐 저는 선거법 걸려가지고 네. 저도 뭐 재판까지는 했지만은 저는 무죄. 무죄가 됐죠. 재판부를 잘 꼬셨네. 제가 아니 뭐 없으셨겠지. 사실상 정치인들은 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특히 선관위로부터 네. 예. 고발당한 경우가 많이 고발 있죠. 조치 당해 있으면은 그 상당히 그 무게가 커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기까지는 네. 의정 활동에 늘 네. 좀 네. 이렇게 좀 힘차게 이렇게 웬만해서는 전진을 못 시켜요. 무죄가 잘 안 나오는데.
여튼 뭐 전과 없으시다고 하니까 선거법 관련 다른 건 또 있으시고. 없어요. 깨끗합니까? 자,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50만 원, 70만 원 두 번 해서 전과 2범인데요. 다 있다니까. 보좌관 시절에도 아니, 받아요? 고발 많이 당해요. 아니 보좌관은 고발도 많이 당하죠. 저기 중형을 받아도 의원한테는 지장이 없어요. 아.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중형을 받으면 의원 아. 당선 무효가 되는데 보좌관은 상관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다 미루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 광주에 가가지고 축세를 다 내신 거예요? 예, 그분하고- 충성심으로 그분하고 아직 던졌습니다. 만나고 있어요? 네? 그 의원하고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아유 제가 저 그 충성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저 그래가지고 정가 입었는데. 예, 정말 그 충성과 지조로 버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과 이범이 됐고 그다음에 의원이 돼서 하나도 위반한 적도 없고 고발당한 적도 없어요. 미루신 거 아니에요 밑에 혹시? 아니 비례대표는 선거법 위반. 그렇게 없구나. 지역구도 나갔죠. 지역구 그렇죠. 선거. 예. 그렇구나.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고발을 안 고발도 안 당했어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때는. 깨끗합니다. 네, 보좌관 시절에 그냥 비례의원이 다 고발되는 경우가 한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공직자 세산 신고 아. 허위로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쵸. 정의당은 비례 때 사고가 터집니다.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예. 거기 경선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정의당 의원 한 분이 사법 처리가 됐죠. 네. 거기 좀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겠군요. 예. 경선이 본선보다 이제 그렇죠. 거기 막 그저 전당원 네, 투표죠. 순번이 몇 개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소개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과 없죠? 아, 깨끗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신 분이에요. 네. 자 오늘 뉴스를 그럼 하나하나 좀 가볼까 싶은데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 얘기 뉴스부터 나온 가야 김에 되나요? 할까요? 네. 전망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전망들? 내일 이제 공직선거법 음. 혐의 관련한 1심 선고가 있고 검찰의 구형은 2년이었어요. 되게 세게 했어요. 네, 실형 2년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생중계는 안 하겠다라고 했고 뭐 민주당은 무죄를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뭐 아까 그 얘기하셨던 윤상현 의원의 80만 원부터 네. 실형 1년 반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그 변호인들이 얘기하는데 예. 대략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아. 그런데 무죄면은 그 양형 기준표는 필요가 의미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죄냐 네. 아니면은 뭐 저기 벌금이냐. 상당한 벌금이냐 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을 뭐 저도 원내대표 하면서 늘 의원들 선거법 저촉돼 가지고 그 상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아 네. 그래요. 우리 우상호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사람 국회의원 한 100여 명 되죠. 예. 네. 이거 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저도 이런 경험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직선거법 이 재판 결과도 네네. 보통 잘 보는데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 50% 정도는 그래도 또 항소심에서 음. 100만 원. 줄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략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대법까지 올라가도 그냥 유죄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벌금형이지만은.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은 이게 뭐 또 뭐 재판부 뭐 판사 판단이지만은 선고가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과 내지는 혹은 뭐 재판을 받게 되는 거는 선거법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법 지키겠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선거법이 그 2004년도에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바꿨어요. 예. 그래서 원래 취지는 돈은 묻고 말은 푼다 이렇게 했는데 네. 말도 많이 묶었어요. 음. 그 제가 첫 번째 70만 원 선고받은 선거 전과 위반이라니까 뭐 대단히 중범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위반한 사례는 뭐냐면 호남 향후에 가갖고 어차피 다 찍은 분들이거든. 근데 거기서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 한 게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서 70만 원.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으로 70만 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어느 모임에 가서나 잘 부탁합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니까 건강하세요 하고 가야 됩니다. 아 건강하세요는 괜찮고. 그러니까 이 대체적으로 이 공직선거자법 이 위반 사례를 보면요. 상대당에 의해서 뭐 물론 고소 고발되는 예. 행위도 있지만은 거의 내부자. 아, 네. 지역. 그러니까
경쟁자. 예. 건강하세요. 잠재적 경쟁자. 나는 상대방이 있어요. 항상.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아, 문제 없어요. 건강 문제 없어요. 건강 부탁드리는 근데 거예요. 약간 뛰었어 한 2초 정도 포즈를 뒀어요. 아니 건강을 어떻게 부탁합니까? 그런 말 할 사람은 없지. 어법에 안 맞잖아요. 건강하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매주 이제 새벽 되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이런 새벽에 이제 뭐 저기 단풍놀이 또 많이 가시잖아요. 네. 아, 그때 거기서도. AB 후보자들 아니 AB 후보자 지도 아닌데 그냥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그건 딱 등산 가거나 체정이 해놨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근데 우리가 걸리죠. 지난번에 저 강북인 도봉에서 안기령 후보자가 네. 노래 교실 갔다가 마이크 잡고 잘 부탁한다고 했다가 아, 지금 네. 이제 저기 뭐야 고발됐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그럼 뭐라고 하느냐? 찍어달라고 그러면 명백한 선거운동이고.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제 마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 나가는 거고. 잘 아시죠, 제 네 마음.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를 찍어달라고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라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 안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그것도 얘기가 너무 피해가지고. 튀었어. 지금 여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제 선거법 위반은 이렇게 이제 이런 노- 사전 선거 운동은 아니고 네, 이제 네, 허위 사실 유포라고 조금 이제 허위사실 형의 유포는요 관례는 조금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했지. 다르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이 아이 그거 몰랐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알면서 모른다고 했다. 그럼 거짓말이지. 예.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에요. 예. 아이 지금 그러니까 우상호 대표 허위사실 잘 유포는 알면서 저 이야기를 허위사실 유포는 뭐냐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문기를 모른다고 안다고 하면 떨어지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면 분노한 말이요.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1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허위사실 유포는요. 다른 뭐 이런 뭐 진짜 호남 향후에나 뭐 어디 가서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대선 후보로서 토론회. 예. 아니, 공개 토론회잖아요. 토론회장에서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야. 이거를 내가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러 유포를 해야 돼. 근데 막 얘기하다가 나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한 것을 그럼 가지고 저렇게 주장한 분이 왜 70만 원, 80만 원을 왜 받아요? 난 잘 부탁합니다로 70만 원 받았다. 잘 부탁합니다. 네, 김성태. 인신공격하지 예, 예. 않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이제 네. 어쨌든 내일 나올 테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민주당에선 당연히 지금 뭐 단일 대우로 지금 뭐 법원 아, 앞에서 대단해요. 하고 네. 이제 어쨌든 무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이른바 이제 뭐 비명계 혹은 뭐 하여튼 이제 대권 잠룡들의 행보를 두고 또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까? 없어요. 김동연 지사랑 뭐 김경수 경남지사 독일 가서 만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그거는 내년 다음에 선거 대선 경선이 진행될 때 그분들이 나와서 뭐 경선에 참여한다. 그건 개인적인 거고.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과 관련되어서 그분들의 행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선거를 앞두고 왜 만나느냐? 이런 아니 또 보는 분들이. 1심 결과라고 해서 옷 벗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3심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3심을 앞두고 만나면 저 혹시 이재명 대표 날아갈까 봐 안 나나? 이럴 수 있지만 1심 앞두고 만난 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아하. 1심에서 예를 들어 꽤 무겁게 나오면 그거는 2심이나 3심도 굉장히 좀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에서만 15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이제 2심 좀 깎이고 하면 뭐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1심에서 좀 무겁게 나오는 경우에는 아니 저 미래가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은 전체적으로 무죄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 무죄를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 의미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 엄청난 유죄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당원들이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지사나 다 무죄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네. 그 이제 아까 집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주말에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집회도 있지만 이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제 열리는 집회도 있고 한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지난주 이제 집회 관련된 영상을 어떻게 최고위에서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찰의 좀 진압 과정이 조금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일단 경찰들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1년 전 민주노총 집회 같은 거 비교해 보면 그냥 뭐 방어구랑 방패 정도 든 상태였는데 굉장히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고 실제로 또 막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 같은 것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민중을 향해서 그 권력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다라면서 뜯어 고치겠다. 경찰의 예산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경찰 입장을 예산. 밝혔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의 특경비, 특활비 삭감, 전액 삭감 586억인가를 했었고 이제 검찰에 이어서 경찰의 활동비도 삭감, 예산도 삭감할 수 있다. 뭐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참 희한하게 흘러가요. 뭐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부여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뭐 정부의 행위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자신들이 예산도 증액시켜주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검찰에 이어서 경찰까지도 그냥 예산 삭감해버리겠다. 근데 이 참 발상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헌법은 상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에요. 네. 국회는 정부에서 편성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삭감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정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네. 이는 정부의 또 동의가 있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회 본회의나 또 예결위 위원장에서 장관이나 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이 예산안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합니다 해야 이제 망치를 때리고 예. 그게 네. 이제 예산이 예.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그냥 검찰에 의해서 경찰까지도 이렇게 뭐 몽둥이 예산 삭감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유린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에요 이거는. 딱 경찰이 뭐 과거에 이런 뭐 집회 시위를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경찰들도 체제를 갖춰야죠 대비를 하고 그렇지만은 이걸 뭐 진압하고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집회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네. 폴리스 라인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걸 벗어나 가지고 왜 강제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인원이 충분히 많은 상황이면 차로 하나를 조금 더 늘리거나 해서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경직됐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게끔 뭐 음. 차선도 하나 더 열어주고 예. 뭐 이런 정도 하면 아무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마찰이 전에는 없었던데.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여러 번 나가봤잖아요. 근데 전에는 너무 사람이 많으면 즉석에서 현장 지휘자가 차선 하나 정도 그러니까 차를 안전히 못 다니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사선을 두 개를 차를 다니게 하다가 하나를 통제해서 네. 그 많은 인파를 빨리 지나가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유도리를 둬야지 왜 이렇게 완강하게 했냐. 네. 일부러 이 과잉 진압을 유도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어. 저 복장 있잖아요. 예. 저거는 진압 복장이거든요. 질서 유지 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압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날 물리 충돌을 이미 예상했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찰 지휘부가 저런 상황을 좀 만들려고 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왜 예. 굳이 저렇게 옷을 입혀서 네. 예를 들어 시위대가 사전에 폭력 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어서 저렇게 입고 왔다. 네. 예를 들어 무슨 화염병이나 네네.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준비했다. 그러면 저렇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런 진압복을 입어야 되죠. 근데 경찰청장이 국회에 와서도 그날 쇠파이프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왜 저런 진압복을 입어? 저거는 그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안전을 위해서 입는 옷인데 그 요즘 뭐냐면 대응 자체가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저러면 안 된다는 지적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공안 정국을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공안 정국까지는 있다?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연일 주말마다 진행되는 집회에 과잉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이미 쓴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저런 일이 생겨요. 그럼 저렇게 이제 진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산 깎는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좀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니 뭐 저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네.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아니 자, 사실이지 뭐. 김정대 의원님. 그렇게 아니 왜냐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의원은 입법 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다각지는 않아요. 이 사건만 보지 마시고 네. 그 최근에 이제 촛불행동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예. 아주 고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어떤 저 경찰의 과잉 진압은 저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네. 농성 중인 학생 8명을 연행하려고 200명의 경찰이 학내로 난입이 됐습니다. 항내로. 네. 어. 그래가지고 끌어냈어요. 그것도 귀가하려던 학생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우리가 80년대 흔히 보던 풍경이고 학내는 잘 안 가지 않아요 이제? 거의 안 그게 학교 측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들어갔거든요. 학교 측의 요청. 아니 학교 측이 이런 걸 학생들하고 대화로 푸는 거지. 네. 거기에 200명이 출동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는 억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말 집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의 그 교훈은 뭐냐면 인파 관리거든요. 네. 인파가 일단은 밀집이 되면 빨리 터주어야 이런 어떤 그 사고가 예방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통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기준을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분명히 여기 서울역 집회에서 인파가 차선을 넘어설 정도의 인파였다고. 그러면 이태원 사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터줘야 되는 거고. 네. 그건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어떤 안팎의 정부의 유달리 어떤 그 두드러진 강경 기조의 흐름과 맥락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만약에 시위대가 용산으로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을 때는 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산으로 만약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가게 행진하고 되는 경우는, 네. 또 이보다- 용산 앞에 지금 저기 집회가 네. 그 뭐 여러 기자회견 집회 같은 것들이 서서히 증가할 조짐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경 기조로 네.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리 차단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뒤로 하고 순방을 또 가죠? 예, 오늘 이제 순방길에 오르죠. 네. 5박 8일 남미 순방에 나서서 이제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또 가가지고 5박 8일 가는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벌써 자꾸 트럼프 당선인이 거의 뭐 취임한 것처럼 헷갈려가지고 트럼프 자막을 만나나? 트럼프 만날 거로 달았다가 후닥닥 고쳤어요. 바이든을 만나죠. 바이든 아직은 대통령과 바이든. 예,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만나서 날리면 만나시구나. 네, 만나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네. 결국 이번에 동행하지 않기로 동행하지 했죠. 않기로. 대국민 담화에서 좀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빠져서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순방에 동행 안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처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가요? 네, 예. 저기 혼자 간 적이 꽤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좀 국제회의 다자 외교장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홀로서기.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아하, 예. 자유롭지 뭐 예. 외로. 자유롭나? 아유 그럼. 아, 엄청 확인을 쉬어서 해보니까 고생하셨는데 좀 편하게 가시네. 좀 뭐 편하게 다녀오시죠. 뭐. 지난해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 방문 이후 처음이래요. 여사 없이 가는 게. 네. 예. 드문 경우긴 합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 이제 순방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또 트럼프와의 네.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또 골프라는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별로 다들 관심이 없으신 네. 거죠? 네. 네. 트럼프와의 아니 그- 관심이 없는 게 아니 이런 이제 제가 외통위를 몇 번 했잖아요. 예. 저런 다자회의, 그 G2N이나 네. 나토 이렇게 소위 앞에. 말하는 정상들이 수십 명씩 모이는 데서는요. 예. 그 저런 정상회의라는 게 사실 정상회의가 아니라 그렇죠. 뭐 차담이에요, 짧게. 차담. 20분, 예. 30분. 예. 스쳐가면서 그래서 거의 의례적인 얘기 나누는 것이지 주요 의제를 갖고 토론하는 게 아니어서 네. 사실은 저런 다자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의 한다 이거는 큰 주제를 갖고 뭐 논의되는 게 아니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대통령도. 트럼프 그게 당선인과도 맞아요. 네. 만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트럼프랑 얘기를 잘 하려면 골프공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관계자의 워딩도 워낙 또 이 나왔죠. 골프 사랑하는 예.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용산에서 예. 다각적인 채널을 통원해 가지고 네. 미 대통령 이제 당선자 트럼프와 접촉을 하기 위한 네. 그런 방안을 많이 갔죠. 특히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 당선자 신분에 대체적으로는 일본의 정가가 일본 애교 그 영향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에 일본 총리가 가서 먼저 만나고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사전에 만들어놔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용산은 상당히 과거의
미 대통령 어떤 당선자 사례 때보다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골프 그거 물론 주변에서도 예. 휴일 말이라도 좀 이렇게 막 생각 가다듬고 힐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한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골프를 시작한 부분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골프 회담을 통해서 아주 트럼프 친밀하게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하고 대통령. 예. 네. 그는 지금 뭐 일정을 좀 만들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굉장히 있어요. 노력으로 트럼프 당선인 전에 이미 저는- 주변 참모진들이 힐링하라고 좀 치라고 했다는 저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대통령이 골프 치는 거 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도 좀 쉴 땐 쉬고 예. 또 그런 데서 다양한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민심을 청취하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도 미국처럼 일본처럼 대통령이 골프 치고 그런 힐링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트럼프하고의 교분을 위해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전 정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그전에도 한 쳤는데 대목을 나 이야기했잖아요. 그전에도 쳤는데 네. 그럼 그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고 쳤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항상 이 해명을 잘못해갖고 주워 맞잖아요. 예. 제발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야, 우리 대통령도 좀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외국 대통령들 골프 치는데 우리 대통령 골프 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도 좀 이제 좀 이렇게 주말 중에 어디 일정이 없으시면 그 운동도 하시고 좋아하시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사시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욕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네. 저기 아마 자료 화면 찾으면 나오실 건데 네. 9월 말에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때 야당 의원들이 8월에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갔다는 걸 폭로를 했어요. 예. 네. 그 날짜가 8월 24일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때 김용현 국방장관 말이 대통령이 골프 친 건 10년 전이다. 네. 그리고 그 날짜에 대통령이 그 골프를 쳤다면 내가 옷을 벗겠다. 예. 군 골프장에 와서. 예. 그런데 지금 밝혀진 자료는 그때부터 군 골프장에 출입을 하다가 9월, 10월 와가지고 빈도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해서 네. 이젠 일주일마다 가는 걸로 바뀐 거예요. 주말 골프네 주말 골프.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방장관은 그게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입니다. 옷 벗었어요? 아 벗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중실- 잘못이요. 중실 그때 옷 벗겠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갔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그 날짜는 아닙니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니까. 아 그럼 맞아요. 8월 24일하고 30일이라고 일주일 차이가 있는데 네. 그때 저 김용현 장관은 10년 전에 치고 안 쳤다. 이러면서 뭉개버렸기 때문에 네. 그게 8월 24일이건 31일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날짜를 민주당 의원이 잘못 특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로 쭉쭉 넘어가는데 부쩍 이때 그 골프 횟수가 예.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네. 10년 전에 치고 안 쳤다는 게 그때 정부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네. 그때 궁여지책으로 끼어들어온 게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하. 그것도 맞춘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건 11월 6일이고 네. 네. 골프 횟수가 늘어난 건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에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상견지명이지. 네. 그러니까 글자 아셨지.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니 근데 힐링할 수 있고 그렇게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면 되는데 뭐 최근에 주말 골프를 좀 쳤고 또 네. 플러스 트럼프까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치겠다 하면 되는데 8년 만에 트럼프 때문에 골프채를 잡았다 지금 이 해명이 논란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예. 그때 국방부 장관이 저기 야당 의원한테 소리 버럭 지르면서 예, 그랬습니다. 사실이면 그런 게 예, 사실이면 내가 예. 옷을 벗지. 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뻔뻔한, 힐링 뻔뻔한 골프를 거. 쳐도 사실은 이제 그 힐링을 하는 TPO가 좀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11월 이제 2일이랑 9일에 친 거는 대국민 담화 전후로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 전후로 이렇게 있는데 네. 10월 12일에도 이제 골프를 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태릉 CC에서. 네. 전부 근데 군 골프장이. 군 골프장에서 쳤는데 이날 원래 예약이 한 10팀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당일에 줄줄이 취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 그 전날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남한에서 그 무인기 보내가지고 삐라뿌렸다 막 해가지고 막 그때구나. 성명 발표하고 막 이러니까 비상 태세 돌입해가지고 10팀이 줄줄이 취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라. 예, 근데 그날
그 취소된 날 대통령은 거기 가서 이제 골프를 치신 거죠. 마침 또 취소들이 많았구나. 아니 10팀을 예. 10팀만 그날 이렇게 라운딩이 잡혀진 게 아니고 예. 태릉 CC에서 이제 예. 쉽게 말하면 10팀이 이제 이 대통령 예. 골프 때문에 이제 앞뒤로 취소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아 대통령 골프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취소됐으면 큰 문제예요. 대통령 때문에 취소됐다. 폭탄 발언하신 거야 지금. 비상 대통령 때문에 취소된 건 아니고 예. 그날 비상이 그 장성들급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 무인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되니까 예. 괜히 이거 골프 쳤다가 네. 그쵸. 걸리면 이제 문제 징계될까봐 그만두신 그쵸. 건데 예. 마침 지금 이제 그 말은 시간에 대통령은 그 사건과 무관하게 현역 군인이 아니니까 골프 치러 갔다. 지금 이 얘기를 신 기자가 지적한 거죠. 네. 근데 앞뒤 제가 팀을 만약에 뭐- 대통령 때문에 취소시켰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이거는 아주 큰 문제예요. 이거. 탄핵 사유야. 이거. 골프 때 국방부의 장성급 골프 금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취소한 게 아니라 자동 취소입니다. 거기에 저기 장군들 이름으로 네. 돼 있는 거 네. 그거는 국방부 령 위반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자의타의해서 그냥 네.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군 골프장은 추가되는 거면 자동으로. 아니 일반 그게 골프장은 상관없는데. 국군 복지단이 국방부 예. 산하기관인데 예. 골프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국방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이게 자동 취소되는 해녀- 마당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가도 온 거죠. 갔다.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 그러니까 이게 해녀들만 이렇게 뭐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태릉 CC가 보면은 뭐 전 장성 출신이라든지 네네네. 뭐 또 장착은 음. 예비역들이 예비역들도 다 많아요. 들어. 예비역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은. 아 근데 현역 현역 우선입니다. 그 주말이나 이럴 때는 현역들 위주로 국 되고 문제는 김종대 의원한테 안 돼.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네. 대통령 골프와 관련해서는 나는 뭐 그냥 가십성 기사긴 한데 네.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직했으면 좋겠어. 왜 쓸데없이 방탄을 하냐고. 난 저 국방장관부터 저 책임 물어야 된다. 그 사람 그렇습니까? 경호실장, 경호처장 된 경호실장인가? 아니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뭘 그러더라고요. 알아보거나 답변을 소리를 하든지 지르더라고, 말이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점점 약이 오르고 문제가 커지는 거라고 이게. 아니 난 진짜 이제는 스코어가 너무 궁금해졌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기 트럼프가 플레이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쳤을 예. 때 과연 몇 타를 칠 것인가가 이 정도 연습하고 가면 사실 뭐 아 그 연습 소용 없어요. 김성태 의원이랑 나 같이 해봤잖아요. 네. 연습 아무 소용 아 없어. 그래요? 연습해도 안 돼요?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이 잘 치고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못 쳐. 그럼 요 얘기만 짧게 할게요. 네. 뭐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골프에서 넘어가서 트럼프 이제 2기 내각이 꾸려질 텐데 그 국방장관의 피터 헤그세스 네, 폭스뉴스 앵커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소령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현업은 이제 앵커를 하시는 분이고 40대 굉장히 젊은 사람을 차기 국방장관으로 이제 앵커 내정을 시절에 했다는. 예. 40대 초반에. 네. 근데 전에 그 트럼프 일기 때 매티스 이런 사람 막 사성 장군 이런 분 아니었어요? 아 그런데 네. 여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일부 언론 기사들은 60대 장성이나 맞는 국방장관을 40대 소령이 예. 예비역 소령이 맡았다. 이 네.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요? 장성도 국방부 장관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가안보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올 때는 저기 상원에서 그 국가안보법 예외 의결을 하고 그 저기 매티스 장관이 임명이 된 거예요. 네. 이 사례는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 장성들이 민간인이 와야 돼. 장성들이 군인들이 바로 국방장관 못 한다는 거죠? 못해요. 그래서 네. 옛날에 콜린 파웰이 저기 파웰. 국방장관이 안 되고 국무장관이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 군인 장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던 게 60대 장성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은 원래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뭔가 우리 오해가 기분에는 되고. 그냥 뭐 장성쯤 그리고 돼야 이제 소령은 상관이 없어요. 음흠. 이건 민간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래전에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경과 기간이 많이 지났고. 앵커는 10년 이상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번에 그 저기 왈츠라는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네. 초강경파들입니다. 네. 초강경파들인데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선호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냉전형 강경파가 왔다 이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초강경 정책을 펴면은 안보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억제하는데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 돈은 안 쓴다. 초강경이긴 한데. 그런데 미국 국방비가 GDP 3.5%예요. 우리가 2.6%입니다. 네. 당연히 한국이 국방비 올리고 방위에 책임을 분담하라는 이 압력이 세지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북한- 막아라고 뭐 네. 아메리카 뭐 그레이드 어게인 해가지고 예. 그 저기 지독한 미국 우선주의자에다가 강경파 이렇게 되면은 한국 안보에 뭔가 미국이 전략 자산 많이 보내줄 것 같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격을 매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더 프레셔를 강하게 하긴 하는데 대신 그 비용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라든지 하여튼 돈 좀 잘 벌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 다 부담을 시킬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미국만 지금 국방비 쓰라 그러겠죠. 2.6%밖에 안 되고 대미 무역 흑자가 450억 달러 나왔거든 작년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네네. 아, 이런 부분에서 압력도 더 커진다고 봐요. 네. 이 헤그세스의 발탁은 정말 파격적이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군 통수권자 바로 다음이 그냥 이 사람이에요. 네. 국방장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헤그세스가 나이가 불과 44살인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런닝메이트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40살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아주 뭐 발빠른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대미 그런 외교 안보 방식의 접근 방식은 오랜 교과서처럼 우리 정부도 그게 매뉴얼처럼 쌓여 있거든요. 네. 이 방식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헤그세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라크나 또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질적으로 참석했어요. 옆에 그렇죠. 주변에 죽는 자기 동료들도 많이 지켜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쟁 비용이라는 걸 이 전쟁 비용의 가치를 누구보다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한반도 안보를 네.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를 때 이제 그때 남북 분단이 될 때 미국은 그런 뭐 지위에서 나름 한국은 우방으로서 좀 돌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트럼프 일기 정부 때요.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걸쳐서 했잖아요. 네. 예, 사실은 그때 우리 그때 외교 안보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트럼프를 보좌하는 실무팀에 한국 전문가가 없었어요. 일본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는 한 명씩 있었어요. 네. 네. 한국 전문가가 없었어. 그래서 트럼프 쪽의 진영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 라인을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수소문 해보니까 트럼프 이번에 2기 내각에서도 한국 전문가가 없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 거기 안에 있으면 토론할 때, 네. 야 한국에다 이거 돈 좀 물리자 그럴 때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는 오케이 하거든 박수 치고. 네. 네. 한국 전문가가 있었으면, 그건 꼭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대통령이 골프 연습하는 시간에 골프 연습하신 건 트럼프랑 골프 연습 치기를 준비하신 건 좋은데 네. 트럼프 쪽의 외교안보팀에 한국 전문가를 발탁되도록 노력하든가 아니면 한국 전문가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외교안보팀 중에 아시아 전문가들 중에 누구를 잡아서 계속 한국 정세에 대한 예를 들면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골프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하.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서 요 소식으로 뭐예요?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이제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입국을 했어요.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가 네. 오늘 새벽에 이제 한 7시쯤인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막 물었죠. 그 왜 이제 대통령 육성이 나온 당일인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통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 시절이죠. 이전에 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뭐 문자 보내서 당선인은 뭐 경선하라고 하던데요. 이 문자 보낸 거 가지고 또 좀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 문자 보낸 거 맞습니까? 물었더니 현재는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6일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또 다른 공천에 좀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공천에 개입한 취지. 그러니까 무슨 다른 뭐 시장 후보자, 뭐 구청장 공천 이런 거에도 개입한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를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도 저한테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이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동안 새벽에도 이렇게 언론인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뭐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얘기만 이제 알고 있는데 예. 말고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에게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 이런 사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사람들이 네. 대통령한테 이준석이 말을 안 들어요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뭐 어느 구청장 여기는 뭐 누구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본인한테 한 적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어서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관련한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있다라고 해요. 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예, 예상됐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흐름입니까? 예,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 의원이 대통령실 보고 말미잘도 못한대요. 예.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저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 했다. 지방선거 공천. 예, 대통령은 상관없다고 해명을 하니까 발끈해서 한 말입니다. 말미잘도 못했다.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언론가에 이준석 파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중대 결심을 할 수가 있다. 까버린다. 그러다가 잦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이준석을 직격했습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를 보면은 명태균 씨 변호가 아니라 이준석 저격에 아예 목표를 둔 것 같은 악의 느낌이 축이라고 들거든요. 했죠. 예, 예,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몰아세우니까 이게 두 번째 고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공항에서 한 말은 저게 이준석 파일이 실존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명태균 씨 변호인 쪽에서 이준석을 압박하거나 연루시키는 이런 쪽으로 저게 자꾸 사태가 전개되면 네. 어쩔 수 없다 나도 깔 수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물고 물려들어가는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다 나도 깔 수밖에가 아니라 사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뭐 공천 개입 압력이나 이런 걸 받았으면 이미 그 전에 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여사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네. 일정 정도 뭐 조금 그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물타기도 하는 것 같고 여사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 끈이 끊어진다면은 이제는 못 갈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저도 집권당의 당시의 대표였잖아요. 네. 그 대표의 발언은 그냥 일반적인 정황 증거가 아니고 명백한 현실 증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좀 증언한 거잖아요. 네. 저거는 징역 2년의 판례가 있어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네. 이 재판 받은 게 2년 선고 받은 게 네. 여러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리스트를 짜갖고 이런 사람을 공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어요. 네. 그걸로 2년 받았거든. 네. 저거는 대표가 증언한 거예요. 나한테 직접 부탁했다.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명백히 저 법 위반이에요. 굳이 또 다른 증거 찾을 필요도 없이 저게 가장 최고의 저건 증거. 당 대표였고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네. 실제 도장을 찍는 네. 그 결정권자인 당 대표한테 직접 부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단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굳이 명태균이다 뭐다 뭐 김여사다 누구다 뭐 강혜경 김영선 다 필요 없이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준석 대표가 자, 내가 그때 받은 뭐 문자 보고 다시 이제 뭐 보였다는 거 보니까 아마 기록이 있는 것 제가 같은데. 그냥 아마 그 서로 SNS 그쵸? 소통했던 지금 찾아봤다는 거예요 2년 전 거를. 네.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좀 저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냥 있는 그렇죠. 칠 거죠. 수도 있고. 제출하고 그럼 끝이잖아요. 제출 안 하겠죠. 달라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달라고 안 하겠죠. 아마 참고인 조사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걸 피해야겠죠. 아직 뭐 이제 이준석 의원은 부른다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창원지검은 그런다고 부르는 하니까 지금 예. 그런다고 하니까 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저기 그 파일에 그냥 문자뿐만 아니라 녹음도 있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녹음도 해. 예. 그럼 대통령의 육성이 있을 수 아니 있다라는 대통령인지 건가요? 여사인지는 내가 아. 확인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네. 분명히 자기가 통화하는 거는 구글에 자동 저장된다 그랬어요. 뭐 김종대 의원님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어제 이제 모 방송 아침 예. 방송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이 예. 뭐 인숙 대표와 미국 가 있는 인숙 대표와 소통하고 그런 방송을 뭐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네. 만일 차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이거는 뭐 좀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나중에 감당 안 될 것이다. 뭐 아, 이런 중앙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예. 비슷한 분위기를 흘렸어요. 근데 만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이제 인석 대표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사건 수사에 자신이 연루되고 또 자신이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네.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느끼고 있다면은 네. 오늘 아침 기국 저 인천공항에서 저런 인터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설상가상 점입 가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집권당은 이게 야당은 없잖아요. 집권당과 대통령과 이런 이 당정 관계라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특수한 네. 관계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정도와 검도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 정도와 검도가 이제 다 깨져 버리면은 네. 참 국민들이 크게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또 그 정도와 금도가 뭐예요? 서로 통화 같은 거 까지 않는 게 정도와 금도예요? 아니면 그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니 정도와 금도예요? 당정이 네. 늘 뭐 일체감을 이야기하고 네. 당정은 헐 한 몸으로 네. 이렇게 야당의 어떤 뭐 비판이나 또 뭐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이런 압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는 당정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는 그러다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정도와 검도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다 허물어져 버리면은 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밖으로 까는 거?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정도와 금도를 벗어난 거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부탁을 안 해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뭐 상황에서는 오 대표도 저 네. 집권당 해봤지만은 네. 집권당 당정 관계라는 게 예? 할 얘기만 하고 못할 얘기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런 얘기는 안 해요. 저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네. 의원도 설명을 해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 당정이. 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네. 누가 막 대통령이나 여사 의중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원한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네. 오히려 자기가 맞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누가 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소통해야 되는 그러면- 부분도 그러면 있다.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앞서 그 이제 뭐 구청장 공천 이거는 사실 이런 거랑은 좀 분리가 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준석 의원이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검찰이 나한테 이거 뭐 요구하면 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미 뭐 강혜경 씨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다 온통 지금 정치 뉴스가 이걸로 지금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면 요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전에 또 당 대표 여당 대표이기도 했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럼 감정이 오히려 상했는데. 오히려 더 심플하게 뭐 검찰 조사하기 전이라도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요구를 했었었고 내가 뭐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공천 개입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네. 김종대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이 사건 터졌을 때 네. 대통령실과 일부 그 변호인들이 이준석 개입설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으니 그 결정은 이준석이 한 거지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한 게 아니다. 라는 취지의 해명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나를 물고 들어가? 지네들이 다 했으면서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2탄으로 공개한 거잖아요. 내가 그 기록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지. 저렇게까지 몰고 가지 않았어야지. 네. 지금 당도 다른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들 지켜줄 거라고 과신했던 것인지 아니면 네. 이준석 책임으로 물으면 자기들이 형식 논리상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준석 대표를 잘못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건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점입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는 통제도 어려운 거예요. 아. 명태균 씨를 감옥에 가두면 네. 일단 입을 하나 막을 수 있었는데 이준석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준석은 구체적인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통화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거보다 훨씬 더 핵폭탄급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 증언은 뭐냐면은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만은 지방선거에 청탁을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사람이 3명이 아니라 8명이라는 거고. 예.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파이가.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3명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저기 대통령 내외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강혜경 씨 증언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내가 지방선거 출마자야. 네. 뭐 군수나 시장, 시의원이 되려 그래요. 그런데 억대의 돈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거는 이 선거 비용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시의원 1억 안 쓰거든요. 그런데 1억 2천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돈을 쾌척을 하려면은 뭔가 확실한 보장이 없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네. 뭐 그냥 수천만 원도 아니고 뭔 1억 2천입니까? 그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경선 비용은 또 따로 써가지고 한 3, 4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한 건 아크로비스타에 인사하러 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사하러 가고 이런 거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쩌다가 뭐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누굴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역 구민으로서 좋은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거는 저기 이런 어떤 공천에 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누군가는 큰 이익을 거뒀거나 돈거래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저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후보가 바뀌었는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명태균 씨 그러지, 저 변호인 그러지, 여기저기 그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일하는데 전부 내용이 다 대통령실 얻고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통령 내외를 조사를 안 합니까? 어떤 형태로라도 그걸 조사해야 이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무슨 시의원 출마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만난 거 아니죠. 맹태균 씨가 끌고 간 거죠. 같이 만났다는 거죠. 대통령 내 친분 가시를 통해서 네. 자신이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서의 네.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창을 기점으로 한 그런 PK 지역에서 네. 뭐 그런 자신의 이제 유명세죠. 특히 정치계에서는 그럼 명태균이 자기 장사하러 이제 뭐 데리고 뭐 간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네. 1억 2천씩 뭐 미래한국연구소에 뭐 이런 뭐 컨설팅 비용을 이제 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대구 시연이나 또 뭐 경북 TK 지역에 뭐 그런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맹태균 씨의 친분 가시만 있는 거지. 이걸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까지 또 연결짓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좀 무리다. 무리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도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예. 네. 김영선 의원은 확실히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수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명태균 씨는 지금 이제 구속 오늘 영장? 결정이 될 오늘 것 결정되는 같아요. 네, 거예요? 오늘 네. 이제 심사가 있고요.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 참 이제 그 기자들이 그 너머에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정말 워딩 같긴 하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를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 참 옛날 생각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되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수사를 좀 지켜보죠.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그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표결할 때는 불참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게 이 3자 특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3차 이 네, 법안이잖아요. 이 며칠 전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13가지의 특검 의혹을
두 가지로 압축하겠다. 네.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네네. 신속하고 또 정확한 특검을 만들고 그게 맞는 건데 네. 처음부터 아. 그러면 1년 이 괜히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네. 원래 특검이란 거는 간결하면서도 신속해야 되거든. 네. 과거에 뭐 MB 내곡동 그 특검이든 네. 뭐 더루킹 특검이든 다 보면 사안이 핵심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번에 더루킹 이게 저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 보면 13가지 그 수사 특검 뭐 수사 인력이나 검사 파견하려면은 제가 볼 때 한 50명 해도 1년 가도 이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줄였잖아요. 그래서. 예, 줄였는데 네. 그럼 줄였으면 이 특검이란 거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예. 여야 합의해서 이 특검 법안이 성안하는 게 이것도 법이거든요. 네. 이 법안을 성안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여야 그런 정도 결단과 결심을 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 처리를 성안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왜 안 가지고 오늘 또 바로 본회의에서 이걸 또 표결로 그냥 가져가는가? 그러면 그 진정성이 민주당의 정치적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 바꿔도 아마 그게 아니고 네. 13개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독소 조항이라고 막 하니까 협의를 위해서 2개로 줄인 수정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요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이 사안을 가지고는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만나서 예를 들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더 뺄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만나지도 않고 이건 악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성의를 보인 거예요. 13개를 2개로 줄여준 거는 그다음에 상당히 성의를 표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놨는데 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걸 다 고쳐줬는데도 안 된, 이게 뭐야 협의에 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합의가 되나? 나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고 네.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번째 특검법은 좀 협의를 좀 해주세요. 합의를. 아. 아니, 지금 원내대표입니까? 힘도 없는 나보고 왜 그 얘기를 해? 아니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논리는 특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논리예요. 자기도 특검 수사팀장 출신이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특검을 국회에서 뭐 저기 뭐냐 추천을 결정하고 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런 걸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라 그러면서 헌법 위반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특검제도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딴 생각 못하게 모든 특검은 그냥 거부로 딱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 순간 한동훈 대표가 이상하게 아무 말 안 하고 회색지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의총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결국 저는 특감도 안 될 거라고 봐요. 특검도 안 되지. 예, 저기 그것도 감찰관도 안 민주당에게 된다? 그것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는 그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뭘 이렇게 저기 수용할 수 있게 뭘 배려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게 좀 허망해졌다. 아. 지금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달나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논리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이게 뭐 특검제도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국회라 그러면 그런 국회는 존재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때 드루킹 특검을 주도했던 김성태 예. 전 의원은 유연적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연적 인물인가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 야당이 아니, 합의를 안 특검을 했기 해서 때문에. 아니, 단식을 하는 건 위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우상호 자유인데. 원내대표 위원을 때는 겁박하기 그러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그 국정조사는 그것도 위헌적인 거야. 아니죠. 나는 유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유연적인. 그게 이제 과거에는 네. 최순실 뭐 내곡동 예. 뭐 이런 특검들이 합의에 정치적으로 됐어요. 됐는데 합의를 좀 아, 하자는 정치가 거죠. 실종돼 보니까 지금 이 그 실종은 누구 때문이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분과의 대화는 이 정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도 그 뭐 개혁신당 관련된 이야기는 또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자세히 좀 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예. 빨리 그거, 끝내야 돼. 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